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박혜진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된 A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Investigating Moxibustion Trends Over the Past 20 Years 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1저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논문 또한 저희 학교 경혈학 교실 최윤명 교수님의 지도하에 학부생 연구 조교로 있으면서 인지의학 연구실에서 쓰게 되었고요. 모스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량서지학적 분석법으로 지난 20년간 뜸 연구 동향을 살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량서지학적 분석법에 관심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뜸 연구 동향이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하단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했고요. 제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구 배경, 실험 과정,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및 고찰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의학 연구는 기초 연구와 임상 분야 연구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뜸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초 연구에서는 뜸의 메커니즘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임상 연구에서는 질병이나 특정한 질환, 증상의 뜸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특정 medical condition에서의 뜸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기초 연구나 임상 연구에 상관없이 아울러서 연구가 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주제로 뜸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발행되는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뜸 연구에 대한 정량적,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에는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법이 활용이 되었는데 이는 수학 통계 도구를 이용하여 특정 분야에 출간된 많은 양의 문헌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논문의 출간 연도, 인용 횟수, 저자, 기관, 국가 등의 관계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각 문헌 사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컴퓨터 산업 분야, 공중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보안대체의학 분야에서도 전세계 침 연구의 전체 경향 분석, 최근 20년간 요통에 대한 침 치료 연구 분석, 침을 활용한 임상 연구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등에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 전 세계에 걸쳐 뜸 연구에 관한 연구 문헌을 토대로 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서 이번 연구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했고요. 보스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매핑 기법은 연합 강도를 이용해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추정하여 보기 편리하게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표와 한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 목표는 첫 번째,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뜸 연구를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연구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통해 뜸 연구 분야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허브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뜸 연구를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활용해 연구 경향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연구는 실험 연구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Moxibustion, 목사로 논문을 검색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출간된 논문을 추출했더니 총 1270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중 original article과 리뷰 논문, 또 영어로 쓰인 논문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총 1146개의 논문 검색 결과를 추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클리닝 프로세스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동의어들을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좀 깨끗한 데이터로 만들어냈고요. 또 ret를 ret로 고친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연구자 이름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된 것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합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웹 오브 사이언스 내의 레코드 수를 기준으로 연구 분야, 리서치 타이틀, 국가, 연구기관, 저자 등의 값을 정리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을 받았고요. 네 번째 과정은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보스 뷰어에서 occurrence, 평균 논문 발행 연도, total link strength 등을 기준으로 키워드, 국가, 연구기관, 저자들을 분석했습니다. 보스 뷰어 어널리시스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스 뷰어는 연합 강도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유사성을 추정하여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합 강도가 높다는 것은 두 단어 사이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두 아이템이 동시에 출현한 논문 수가 높다는 것은 이 두 아이템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드들 사이의 유사성이 역치에 따라 이제 클러스터,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이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시각화된 네트워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노드 사이의 링크 스트렝스는 co-occurrence의 빈도를 나타내므로 두 노드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total link strength는 링크 스트렝스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키워드는 논문의 주제를 나타내고 co-occurring 키워드는 같은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현한 논문들의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보스 뷰어에서 데이터를 넣고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에 Create 버튼을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Create a map based on bibliographic data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Read Data from Bibliographic Databases Files를 클릭합니다. 이제 사전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Moxibustion 또는 목사 논문을 검색하고 이제 조건을 걸어서 1146개의 논문 결과를 추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출한 것을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러오기 합니다. 파일을 불러오기를 하면 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제 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할 때 사용할 단위, 그리고 수를 세는 방법, 이거를 의미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고자 하는지 잘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분석 방법, 단위, 그리고 수를 세는 방법, 이걸 또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시각화된 그림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스 매핑은 Association Threshold, 그러니까 연관 역치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제 각 클러스터를 다른 색으로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설정된 것은 이렇게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각 단어는 이제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원이 또 크기가 다른 원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 원의 지름, 그리고 이 레이블, 글자의 크기는 이 단어가 논문 제목이나 abstract에 나타난 횟수를 의미합니다. 같은 색으로 표현된 그룹은 이제 연관되어 있는 term, 단어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두 단어 사이의 거리도 다 다른데 이 두 단어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이 term이 연관되어 있는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result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업 사이언스에서 추출한 1146개의 논문들을 연도별로 논문 출간수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간된 논문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연구 분야와 저널을 웹업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정리를 해본 표인데요. 연구 분야를 보면 통합 대체의학 분야가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에 상응하게 저널 타이틀도 통합 대체의학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구 분야나 저널 타이틀을 보면 뜸이 메커니즘 같은 기초 연구나 클리니컬 스터디에 고루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따로 클러스터를 설정하지 않고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연구 배경에서 설명드렸듯이 뜸 연구가 크게 기초 연구, 임상 연구, 또 특정 질환에서의 뜸의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클러스터를 이렇게 설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의 지름이 클수록 occurrence 값이 높다는 것, 즉 많이 출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각 원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둘이 연관이 되어 있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거는 먹시버스천과 아큐펑처의 원의 지름이 크니까 많이 출현이 되었다. 그리고 이 둘 사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 먹시버스천과 아큐펑처는 같이 연구가 많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키워드들은 총 20번 이상 출연한 것들로 총 40개입니다. 즉, 뜸 연구는 주로 이러한 키워드들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림 키워드 40개 중에서도 상위 10개의 키워드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뜸과 침이 거의 비슷한 occurrence 값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나머지 키워드들도 살펴보면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가 고루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논문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진행된 뜸 연구의 초기 키워드와 최근 키워드를 정리하여 시간에 따른 뜸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발행된 뜸 연구 논문은 주로 침 치료와 연관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초기 연구는 비교적 뜸이 단독으로 사용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breach presentation은 먹시버스천이 cephalic burden, 그러니까 태아 머리 회전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이 되어서 키워드로 뽑힌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연구에서 women 이 키워드로 이렇게 뽑혔는데, 펀메드나 웹업 사이언스에서 논문을 검색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주로 폐경 전후의 건강 상태 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여성 관련된 질병과 증상 관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뜸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간된 논문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나라, 연구기관, 저자들을 정리한 표이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뜸을 연구하는 나라는 주로 동아시아로 좁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 문헌 자료를 출간했습니다. 뜸이 메리디안 시스템과 경혈점을 이렇게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뜸 연구가 동아시아 국가에서 활발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연구기관과 저자들도 대부분 중국, 한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 중 하나가 뜸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해서 보고 또 네트워크 허브를 찾아보자라는 것이었는데, 보스뷰어로 이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10개 이상의 논문을 발행한 총 29개의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이 되었는데, 보라색으로 쓴 숫자는 인용된 횟수를,
뜻합니다. citation 값, 그러니까 인용된 횟수가 있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연구기관은 그림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논문에 실린 그림은 아니지만 평균 논문 발행 연도와 평균 인용 횟수를 시각화한 그림이라서 이번 발표에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왼쪽 그림은 평균 논문 발행 연도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파란색일수록 더 오래된 논문 발행 연도가 오래되었고 붉은색일수록 논문 발행 연도가 최근임을 뜻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평균 인용 횟수를 시각화한 그림이고 파란색일수록 인용 횟수가 적고 붉은색일수록 인용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노란색 박스로 표현을 한 연구기관은 클러스터 2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논문 발행 연도가 비교적 오래되었지만 평균 인용 횟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서 약간 눈여겨봐야 할 주제로 연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뜸 연구에 관한 논문을 출간한 저자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이름이 8번 이상 출연한 39명의 저자들로 총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39명으로 값이 나왔지만 같은 사람이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니 총 27명의 저자들로 추려졌습니다. 이제 보라색으로 쓴 숫자들은 인용된 횟수를 의미하고요. 인용은 되었는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저자들은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의학연구원의 이명수 연구원분은 레코드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0명의 저자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네트워크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평균 논문 발행 연도와 평균 인용 횟수를 바탕으로 저자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그림인데 이제 왼쪽 그림은 평균 논문 발행 연도를 시각화한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평균 인용 횟수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저자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저자들은 비교적 논문 발행 연도가 오래된 것에 비해서 인용 횟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속한 연구 그룹, 리서치 그룹이나 기관에서 연구한 주제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뜸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기관과 저자들의 토탈 링크 스트렝스 상위 10개 값을 정리한 표입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두 노드, 그러니까 두 원 사이의 링크 스트렝스는 코어큐런스의 빈도를 나타내므로 두 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이고 또 한 노드의 토탈 링크 스트렝스는 링크 스트렝스들의 합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값을 보시면 되는데 토탈 링크 스트렝스 값으로는 한 연구 분야 내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허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떤 저자들이 주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저자들의 영향력을 숫자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한국의 연구기관이 네트워크 허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중국인 저자들이 뜸 연구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연구는 계량 서지학적 분석을 활용하여 지난 20년간 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첫 연구입니다. 뜸 연구의 주요 키워드, 저자, 연구기관, 국가들을 분석했으며 저자와 연구기관은 토탈 링크 스트렝스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 허브와 또 영향력, 또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했고 또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연구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키워드 변화 추이를 분석해서 뜸 연구 경향의 거시적인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신규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